이번 시간 주제는 함수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특히 함수라고 하는 단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용어들 있죠. 대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잘 안 돼 있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에 대해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을 이렇게 옆으로 적죠. 이렇게 1, 2, 3. 근데 이제 함수에서는 이렇게 적지 않고 세로로 좀 적어줍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비슷하게. 자, 적어서 1, 2, 3 있다고 보고 이쪽도 이렇게 1, 2, 3이 있다고 보세요. 1, 2, 3 있다고 보면 요거 하나에 요쪽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화살표를 보내는 관계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2가 이쪽으로 3으로 간다. 3이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짝을 지어주는 것. 이쪽에 있는 X쪽에 있는 원소와 Y쪽에 있는 원소를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시키는 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때 집합 X의 원소 X의 집합 Y의 원소 Y가 짝지어지면 X에 Y가 대응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응은 이해하셨죠? 자, 이때 이 대응을 이용해서 이제 함수를 표현을 하는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읽어보면 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자, 다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몇 개? 하나씩 대응할 때 이런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F라는 말은 펑션이라는 뜻입니다. 함수의 첫 글자 F. 그래서 F X에서 Y로 대응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F도 있지만 뭐 G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아무거나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X에서 Y로 대응된다. 또는 H를 쓰기도 합니다. Y에서 Z로 대응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함수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X에 있는 애가 얘 같은 경우는 X에 있는 애가 이렇게 가죠. B도 이렇게 가죠. C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한 개씩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맞아요. 이 경우는 자,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함수가 되지 않는데 두 번째는 함수가 되지 않는 이유가 A는 2로 가고 있죠. B도 2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C가 지금 대응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대응이 안 되는 애가 있으면은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C는 대응하는 원소가 없다. 이쪽에 있는 애는 놀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여기 놀고 있죠. Y쪽에는 화살표를 받는 쪽은 놀아도 됩니다. 그런데 화살표를 보내야 될 애가 놀고 있으면 이거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왜 함수가 안 되느냐. 여기 보시면 C라고 하는 애가 화살표를 몇 번 보내고 있죠? 이렇게 2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C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2, 3 여기 보시면 Y의 원소가 2, 3 두 개 있으므로 얘는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되는 대응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개를 합쳐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X쪽에 있는 애가 놀지 않고 하나가
하나에 대응될 때 그때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하나가 두 번 화살표를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화살표를 한 번만 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노는 애가 없고 대응이 안 되는 애가 없고 화살표 두 개 보내는 경우가 없는 그런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중등부 때부터 보기 싫어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그냥 우리가 집합으로 보겠습니다. X에서 Y로 대응되는 이런 우리가 대응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1, 2, 3이 있고 1, 2, 3, 4, 5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쪽 있죠. X쪽에 있는 애들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얘를 정의역. 그 다음에 대응이 될 후보들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1이 2로 대응된다라고 본다면 자, 2로 대응된다고 본다면 이 2를 뭐라고 하냐면은 뒤에서 하게 되겠지만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2를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2가 4에 대응되고 3이 5에 대응된다고 한다면 함수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정의역, X쪽에 Y쪽이 공역, 대응되는 얘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입니다. 아시겠죠? 다르게 말하면 함수값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치역이 됩니다. 자,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fx가 2x 빼기 1입니다.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만약에 1, 2, 3이다 라고 본다면 f1이 얼마죠? 여기 1 넣으라는 이야기는 여기 1 넣어주면 되겠죠? 1입니다. f2는 3이고 f3은 5가 되겠죠. 그래서 1이 함수값, 3도 함수값, 5도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모아놓으면 1, 3, 5 이렇게 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의역, 공역, 치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면 정의역과 공역, f, x에서 y에 대응되는 함수에 대해서 x를 여기 말하는 거죠. x를 정의역, 집합 y를 공역이라고 한다. 이쪽을 공역.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을 후보들이 모여 있는 곳 공역이라고 한다. 그럼 치역은 뭐냐? 함수에서 정의역 x의 원소 x에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이를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내고 fx를 x의 함수값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f1이 1 보이죠? 여기 그대로 적어보면 y는 fx와 같이 나타내고 fx 그러니까 예를 들면 f1이 1이다. f2가 3이다. f3이 5다. 이렇게 적혀지는 거죠. 적혀지는데 이때 fx를 x의 함수값이라고 한다. f2를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3이죠. f3을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게 5죠. 그걸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함수 f의 치역이라고 한다. 대응되는 숫자들을 다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예시를 해놨는데 여기 들어가는 애가 정의역, 공역.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대응 관계를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f1이 a다. f2는 b다. f3은 a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a를 함수값, b도 함수값, a도 함수값. 그래서 이걸 치역을 적어보게 되면 a와 b 두 개밖에 없겠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치역은. 용어 정확히 해놓으세요. 이 용어가 흔들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참고를 보시게 되면 함수 f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의역은 f가 정의되는 모든 실수의 집합으로,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공역이죠. 치역은 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 기본적인 용어들 이해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두 함수 f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일 때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하고 이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면 예시를 보는 게 빨라요. 자, 정의역이 -1과 1이 있습니다. 요 정의역은 x 값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똑같이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의 -1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을 넣어주게 되면은 g의 -1이 -1이죠. 자, 보세요. 똑같은 x 값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가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의역이 -1하고 1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f1은 또 얼마인가요? 여기 1 넣어주면 되겠죠? 1입니다. g1도 얼마인가요? 1입니다. 얘도 1에 대해서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x자리에 1을 넣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의역이,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a를 넣었을 때 결과와 fx에 g에다가 a를 넣었을 때 결과 같다. 함수값이 같은 겁니다. 이 전체들에 대해서, 그죠? b를 넣어도 같아지고 c를 넣어도 같아지고, 자, c를 넣어도 같아지고, 이런 식으로 d를 넣어도 같아지고 e를 넣어도 같아지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두 함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똑같은 x값에 대해서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 이걸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을 정리해봤는데 제일 많이 쓰고 중요한 용어들은 이겁니다. 특히 요 치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다져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자주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함수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일단 식만 보면 함수 형태를 다 띄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자, 기억 보겠습니다. 대응관계를 보면은 요렇게 지금 x가 있겠죠? 요렇게 y가 있고, 그러면 -1, 0, 1이 있는데 여기 0, 1, 2, 3, 4가 있죠. 자, 기억을 보시면은 여기 -1, 여기 지금 x에 들어가는 거죠. x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1을 넣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2죠. 그러면 대응관계로 보게 되면은 -1이 2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그 다음에 0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1 남죠. 그러니까 0은 1로 가는 겁니다. 얘는 1로 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을 넣어주게 되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로 갑니다. 그럼 얘가 함수가 맞냐 이 말인데, 보시면 여기에 대응이 안 되는 애가 없죠. 그죠? 그리고 얘 하나가 한 개씩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됩니다. 니은 볼까요? 자, 니은 똑같이 x에 0, -1, 0, 1이 있고 y 쪽에 0, 다시 0, 1, 2, 3, 4가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또 -1. 요 -1은 x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1을 넣어주면 4가 되죠.
그래서 대응관계를 보시면 요 마이너스 1은 4로 화살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을 넣어주시게 되면 0은 3이죠. 그래서 0은 3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을 넣어주게 되면 2가 된다라는 거 알겠죠? 이쪽으로 2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x에 노는 애가 없고 대응이 안 되는 애가 없죠? 없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돼요. 괜찮죠? 그 다음 디귿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인데 디귿 보겠습니다. 자, 요쪽에 x 다시 x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여기 0, 1, 2, 3, 4 계속 넣어보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게 되면 2가 되죠. 다시 0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 1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으로 가고 1 넣어주게 되면은 0이죠. 다시 0 넣어주게 되면 미안합니다. 0을 넣어주게 되면 1이죠. 이렇게 대응되고 그 다음 1 넣어주게 되면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노는 애가 없죠. 화살표를 안 보내는 애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맞습니다. 리얼. 자, 리얼을 보시면은 x 똑같이 하시면 돼요. 0, 1, 2 y 0, 1, 2, 3, 4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있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죠? 0이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0이 대응이 되지 않는다. 0이 화살표를 보낼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볼 필요 없습니다. 함수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애가 대응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봤던 형태를 이제 그래프의 형태로 보게 됩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함수인 것이냐, 함수가 뭐냐를 따져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x 보이죠? 여기 직선. 직선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됩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 어디를 잡아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이 되죠. 얘는 함수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이 되니까 함수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되지 않습니다. 5번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왜 그러냐?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보세요. 세로선을 그어본다는 이야기는 요 x값에 대해서 이렇게 요쪽에 하나가 대응이 되고 여기도 지금 하나가 대응되고 있죠.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대응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여기 x가 있는데 어떤 숫자가 뭐 1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y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1이 플러스 이쪽과 마이너스 이쪽으로 두 군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함수인 것을 골라라 그랬을 때는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함수인 것, 함수를 찾아라. 찾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얘는 세로선을 그으면 됩니다.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두 개 나오면 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래 부르죠.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고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그리는 그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물선 이렇게 부릅니다. 포물선. 포물선 또는 2차 곡선. 이 단어 어디에도 함수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로선을 그어 보시게 되면 이 한 점에 대해서 교점이 두 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 말을 기억하세요.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2개 나오면 함수가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함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대응.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수식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요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fx는 kx 제곱에 더하기 k-2의 x에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함수가 되도록 k값을 정하라 이 말인 거죠, 지금. 그래서 보니까 여기 -1, 0, 1들이 정의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x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값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f의 -1부터 계산해보게 되면 k, 자, 이게 -1이 들어가는 거니까 -k 플러스 2에 플러스 3이 되면서 5가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봤을 때 -1, 0, 1이 있고 3, 4, 5가 있을 텐데 -1 넣으면 5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이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F0을 구해보게 되면 0은 없어지고 3이 되죠. 그러니까 0은 무조건 3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함수가 되려고 하면은 1이라고 하는 애가 놀면 안 되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애는 3으로 가든지 4로 가든지 5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F1을 보게 되면은 F1이 K, 그 다음에 K-2에 플러스 3이 되면서 이게 지금 2K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2K 플러스 1이 3, 4, 5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2K 플러스 1이 3인 경우 이때는 K가 1이겠죠. 2K 플러스 1이 4인 경우 이때 K 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2K 플러스 1이 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K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K 값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다 더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 더하기 2분의 3 해서 얼마? 2분의 9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답은 4번 돼야 됩니다. 다시 1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함수가 되려고 하면 1이라고 하는 애가 3이나 4나 5로 반드시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근데 3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도 함수 되죠.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함수값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수값. 자, 보시면 fx가 2x 더하기 1인데 f의 k 더하기 1이 9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엄청 자주 보죠.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뜻은 원래 우리가 fx 여기 보시면 x 보이죠? 요 자리에 지금 k 더하기 1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k 더하기 1을 넣겠다는 소리는 여기도 k 더하기 1을 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f의 k 더하기 1은 이쪽에도 k 더하기 1을 넣어주게 되면 2배의 k 더하기 1에 더하기 1 되겠죠. 그래서 2k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9라고요. 그게 9입니다. 9. 그러니까 이게 9예요. 그럼 이것도 9가 돼야 되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9라고 놓으면은 k 값은 얼마다? 3이 되겠죠. 이때 fk의 값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k가 3이니까 f3을 물어보는 거겠죠. 자, f3은 여기다가 3을 넣었으니까 똑같이 3을 넣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7 되겠죠. 함수값. 요게 함수값입니다. 그죠? 찾을 수 있겠죠? 자, 계속 연습해 볼까요? fx가 이렇게 이차함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gx가 이런 관계를 만족시킨대요. 이때 g7을 물어봤습니다. g7이라고 하는 소리는 이런 겁니다. 좀 센스를 발휘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 안에 식 보이죠?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에 있는 3x 더하기 1이 7 되는 x 값을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가 7 되는 x 값을 찾으면 된다. 얼마죠? 그 x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 x자리에다가 2를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를 탁 넣어주게 되면 g7 되겠죠. g7이 뭐랑 같습니까? f의 2 빼기 5 마이너스 3과 같죠.
그래서 G7이 F-3과 같으니 fx식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3을 다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3, -3 이렇게 다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을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9 플러스 12에 빼기 10 되겠죠. 그럼 답은 11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이 의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뭔가를 넣어라. 그럼 여기 다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자주 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요 fx를 읽는 방법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된 함수. 자, 정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자, 이때 0하고 3 사이에서는 요 함수를 읽는 방식은 0하고 3 사이에서는 요 함수식을 따라가는 거고 3보다 클 때는 요 함수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F4라고 하는 애는 여기다가 넣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넣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죠? 4라고 하는 값은 3보다 크니까 밑에 함수에다가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4는 F의 4 빼기 3 이해하시죠? 그 F1과 같습니다. 근데 F1은 다시 어디 있나요? 1이라고 하는 값은 요 범위 안에 있죠. X 값이.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4는 3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F의 53은 53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3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F의 얼마? 50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F50은 다시 뭐가 같나요? 30보다 크죠? 3보다 크죠? 5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또 여기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F의 47. 47은 또다시 3보다 큽니다. 계속 여기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F의 40, 그죠? 3, F의 40, 또 3 빼면 1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다 할 건가요? 보시면 3씩 빠지고 있죠. 3씩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뺄셈은 뭐와 같냐면 나눗셈과 같죠? 그죠? 자, 그래서 53을 어떻게 하냐면 3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자, 53을 3으로 나누면 3일은 3, 23이죠. 37, 21에서 얼마? 2가 남습니다. 얘는 결국은 F2와 같은 겁니다. 쭉 3씩 빼가다 보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그럼 F2. 이제서야 요 사이에 들어갔죠? 그죠? 0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2라고 하는 숫자는. 그럼 이제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은 4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3과 4를 더한 게 바로 답입니다.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자, 함수값 대략 어떻게 찾는 건지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들이 정확히 이해됐다 생각하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x가 있는데 -3에서 4까지입니다. 이때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ax 더하기 b, 이거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직선이죠. 1차 함수.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x가 뭔지는 모르지만 -3에서부터 시작돼서 4까지 가는 거고 다시 x가 또 있는 겁니다. 얘도 -3에서부터 4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때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번 보게 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끝이 끝으로 가야 됩니다. 얘가 이쪽으로 가거나, 알겠죠? 첫 번째 경우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가거나 얘가 이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XY축이 있다 라고 보고, 자, 지금 보면 정의역이 X의 범위가 -3에서 4까지죠. 그러면 공역이 -3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이렇게.
이때 수평한선을 한번 꺼보세요. 이렇게 수평한선을 꺼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의역도 얘죠. 정의역도 얘입니다. 그죠? 공역도 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의역, 공역, 치역 서로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요 X축 쪽에 요거죠. 요쪽에 꺼보고 요거는 요쪽입니다. 이쪽 Y쪽. 그죠? Y축 이쪽.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네모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얘가 직선이죠. 직선. 만약 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나간다고 본다면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X값도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응되는 Y축에 나오는 Y값도 우리가 이제 Y축이라고 부르죠. 여기도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이 밑에 내려오죠. 이 마이너스 3을 벗어나게 됩니다. 치역이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요 범위 안에. 다시 색깔 칠해줄까요? 자, 치역이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정의역도 요 범위 안에.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빨간 직선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여기 찍힙니다. 빨간 직선에 대해서. 그죠? 마이너스 3을 벗어나죠. 안 됩니다. 만약에 빨간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 살짝 벗어났다 하더라도 안 되죠. 왜? 보시면 여기 4에 가까운 여기 있는 값을 넣어 봤을 때 여기 찍히죠. 그러면은 4를 벗어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직선 자체가 빨간 직선 자체가 이 네모 박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4라고 제한되어 있는 이 네모 박스에 대해서 여기를 지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빨간 직선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괜찮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야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경계에 탁 걸리고 4를 넣었을 때 경계에 걸리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게 되면 이 지점을 안 지나게 되면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상수 AB에 대해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A 곱하기 B의 부호가 음수입니다. 요거 참고하셔야 되겠죠? A 곱하기 B의 부호가 음수다.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4,4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 빨간 직선은 Y는 X가 됩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죠? 지금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이죠. 1이 되면서 말을 잘못했네요. 1이 되면서 4,4를 지납니다. 그래서 빨간 직선은 Y는 X 빼기 4에 더하기 4가 되면서 Y는 X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좌표로 보게 되면은 이 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3이고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 4가 됩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죠?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빨간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의 자, 요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X 플러스 3에 플러스 4 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겠죠. 자, 이때는 해당이 안 되죠. Y는 X인 경우는. A 곱하기 B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죠? 이때는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에요. 자,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니까 우리가 찾는 거죠. 지금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A 빼기 B의 부호를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되겠죠? 자, 다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위가 주어지고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말을 했을 때 네모 박스를 그려준다. 이 파란색 네모 박스.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 자체는 이 두 지점을 지나거나 반드시, 아니면 이 두 지점을 반드시 지나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역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 전체를 집합의 형태로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보시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fx를 17의 x승의 1의 자리의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숫자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으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자연수일 겁니다. 그럼 1을 넣어보게 되면 f1은 17 되겠죠. f1은 17 중에 1의 자리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f1은 결론적으로 뭐다? 7 되겠죠. 그러면 f2라고 하는 값은 f2는 17의 제곱이죠. 자, 이 숫자의 1의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17을 두 번 곱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77, 49니까 4가 되고 이 뒤에 앞에 숫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앞에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1의 자리만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9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1의 자리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F3은 17의 세제곱에 1의 자리의 숫자가 될 텐데, 자, 17의 제곱에 1의 자리가 9였죠. 9. 이게 지금 얼마에 9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17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7이랑 9랑 곱할 겁니다. 그러면 3이 오겠죠. 63이니까. 그럼 이 앞에 또 숫자가 올 건데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3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냐면 이거죠. 그냥 계속 7끼리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7이 나왔죠. 그러면 17에 1의 자리, 1의 자리와 얘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1의 자리에 7과 이 결과를 곱하면 49인데 그 1의 자리만 적은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 결과와 이 17의 1의 자리를 곱해서 나오는 결과 1의 자리 3이죠.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은 F4는 17의 4제곱이 되면서 앞에 있는 이 결과와 1의 자리를 곱해서 나오는 1의 자리 3, 7, 21이니까 그죠? 1 되겠죠? 그러면은 F5는 17의 5제곱인데 다시 뭐가 나오냐면 얘는 이 결과와 1의 자리 숫자를 곱해서 나오는 결과 1의 자리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7, 9, 3, 1 다시 7가 나옵니다. 그래서 7, 9, 3, 1이 반복이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치역의 모든 원소 이 말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집합은 우리가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적죠. 그래서 7, 9, 3,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다 더하게 되면은 20 되겠죠. 답은 4번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1의 자리끼리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1, 1. 그럼 이제 9가 나왔으니까 9랑 7 곱하고 결과가 3이 나왔으니까 3이랑 7을 곱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테크닉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집합 X 보시면 0에서부터 100까지죠. X는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0부터 100까지니까 이 정수의 개수는 101개 있겠죠. 자, 기억하시고 부분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이때 fx를 x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그죠? 이걸로 정의한다. 함수 f의 치역을 1로 하는 정의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정의역입니다. 다시 자, 요 정의역 x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입니다. 자, 최대값 가장 많이 나오면 몇 개냐 이 말이겠죠. 개수의 최대값이니까.
잘 모를 때는 여기 x에다가 숫자를 넣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0에서부터 100까지 정수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F0은 자, 0 집어넣고 읽어보게 되면 0을 3으로 나눈 나머지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죠? 이건 0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F1은 1제곱을 1이죠.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1입니다. F2는 4를 2를 넣으면 4가 되죠.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1이죠. F3은 다시 9를 3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0이 되겠죠. 딱 떨어지니까 4를 넣으면 F4는 16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입니다. F5는 2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F6은 0 되겠죠? F7은 1 됩니다. F8도 1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다 조사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숫자를 적어 놓은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그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 0, 그 다음에 3, 6,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9. 얘네들을 빼고는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치역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1입니다. 결과가 1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다 구하기보다는 얘네들을 빼면 되지 않겠나요? 그죠? 얘네들을 빼버리면 됩니다. 전체 개수가 101개인데 101개 정수가 그 중에서 얘네들을 싹 다 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개수의 최대값이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3의 배수가 0을 포함한 3의 배수가 34개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01개에서 34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67개가 답입니다.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앞의 문제와 동일한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다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찾아서 여기서 규칙을 찾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괜찮겠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x가 마이너스라고 3이에요. 이걸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와 gx 있다. 이걸 정의역으로 한다는 소리는 이 x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f랑 g랑 같다. 함수가 같다. 이 말뜻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결과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결과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자, f의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여기 넣고 계산하게 되면은 2 플러스 a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 플러스 2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이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b 플러스 2랑 같을 테고 결국 a 더하기 b가 0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3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3을 넣은 결과와 여기다가 3을 넣은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보면 얘는 9 빼기 3이니까 6 플러스 a 되겠죠. f의 3 6 플러스 a랑 그 다음에 g의 3은 3b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6 플러스 a가 3b 플러스 2가 되고 정리해주게 되면 a 빼기 3b가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 두 식을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a 더하기 b가 0이라고 적어주고 이 연립을 하겠습니다. 바로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결론적으로 b 값은 1입니다. b가 1이니까 여기 생각해보면 a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죠. 두 개를 곱하면 결과는 2번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함수가 같다라는 뜻.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같아야 된다.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같은 경우 그걸 우리는 함수가 같다라고 한다. 자, 함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서라든지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봐놓으세요.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이 x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문제에서는 정의역이 주어졌죠. -1하고 3으로. 얘는 뭔지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fx, gx에 대해서 f랑 g랑 같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집합 x의 원소가 뭐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하는 겁니다. x를 a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가정을 해서 그러면 이 a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a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또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두 군데에다가.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a 세제곱 빼기 5a에다가 빼기 2. 그죠? 이거랑 2a 플러스 4랑 그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a는 하나의 값이 아닙니다.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뭐 10개, 20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 넣고 여기 넣고 같다고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a제곱에 자 2a 넘어오면은 -7a죠. 그 다음에 빼기 6 됩니다. a 세제곱에 그죠? 자 빼기 6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a 자리에다가 -1 넣어주게 되면 0 되는 거 알겠죠? 자 -1 넣어주게 되면 -1에 플러스 7에 빼기 6 됩니다. 그래서 수학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조립제법이 나오는 겁니다. 1, 0, -7, -6. 그래서 -1로 자 1, -1, -1, 1, -6 그죠? 플러스 6, 0. 그러면 a 플러스 1에 a제곱 -a에 빼기 6은 0이 되니 다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a 플러스 1에 a 빼기 3에 a 플러스 2가 나오면서 이 x 자리에 a가 보시면 -1, 그 다음에 3, -2, 3 세 개의 값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지까지? 다시 x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넣었을 때 결과와 여기 넣었을 때 결과가 서로 같아야지만 함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해서 이 방정식을 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은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해보니까 이렇게 세 개 나온 거예요. 그 말뜻은 이 집합 x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x는 -1만 있어도 돼요. 정의역이죠, 정의역. 그러면 -1만 돼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1나 여기 -1나 결과는 같아지니 이 집합 자체가 정의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2만 가지고 있어도 되죠. 3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해요. -1과 -2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1과 3도 가능하고 2와 -2와 3도 가능하고 그 다음 -1, -2, 3도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총 몇 개 나오나요? 7개 나오죠. 그래서 답은 7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나열하면서 뭔가 느낌이 안 오나요? 이거죠. 이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해되죠? 다시 이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공집합을 제외한 그죠? 그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조금 바꾼다면 얘가 4차함수고 얘가 뭐 몇 차함수는 상관없습니다. 1차나 2차 이렇게 4차함수고 2차함수라고 한다면 4차함수와 2차함수를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원소가 나오겠죠. 방정식의 근이. 방정식의 근이 4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2의 4승계입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거기서 공집합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15개가 나오는 겁니다. 4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원소가 이렇게 3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7개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결과의 원소가 2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집합은 3개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첫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과 문제 풀이를 쭉 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적인 용어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뒤에 가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